햇빛 속으로. 김희연 단편 소설. 낮에 소포가 배달되었다. 경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어머니한테 먼저 뜯어보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아무리 어머니이지만 사적인 비밀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걸 어머니는 서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하고 자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소포가 궁금해서 경우는 집으로 곧장 퇴근했다. 옷도 벗지 않고 소포를 풀었다. 가볍긴 하지만 부피는 꽤 된다. 점점 궁금해진다. 가볍게 가슴이 뛰는 것도 같다. 두 겹이나 되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니까 이번엔 공기 포장지로 충격을 막은 것이 또 나왔는데 그 안에는 사진을 끼워 넣은 액자가 나왔다. 경우는 액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애기 사진인데 경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아이란 말인가. 경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그게 뭐냐?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잡혀있는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들여다본다. 이 아이가 웬 아이냐?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본다. 진심으로 고백해 주길 바란다는 말이 숨겨져 있다. 경우는 다시금 그 깊은 공포가 몰려왔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지낼 때의 어두운 시간이 되살아났다. 산모가 아이를 분만하면서 호흡을 멈추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던 그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 공포 때문에 경우는 영원히 병원에서 나와버리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컴퓨터 회사의 관리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아까운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만 경우의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며칠 동안 경우는 어두웠던 병원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다. 줄곧 그 액자 속에 애기 얼굴에 신경을 모았다. 그래도 맥을 짚을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닮은 어른은 경우의 주변엔 없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경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그날 오후에 드디어 궁금하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액자를 보낸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누구시죠? 보내드린 사진 속의 아이 엄마예요. 성함은요? 그걸 보낸 이유는요? 경우의 목소리가 몹시 긴장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저편의 목소리는 멀리 물러나는 듯 했다. 놀라셨어요? 이번 일요일에 중요한 일이 없으시면 제가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별로 중요한 약속은 없지만 누구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면서 초대한다고 덥석 나설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소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무언가 기대하는 시간도 즐겁지 않아요? 경우는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지만 그 여자의 말대로 기대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으로 바뀌었다. 방배동 빌라 호수를 메모해 두었다. 그 일요일이 어떻게나 더디게 오는지 지루한 한 주일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가슴이 뛰었다. 이게 뭐야? 질질 끌려다니는 처지가 아닌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경우는
습관적으로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정원수 뒤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지만 전혀 기억에 없다. 남자는 손을 내민다. 경우는 엉겁결에 악수를 하고 집안을 두리번거린다. 다른 아는 얼굴을 찾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경우를 안으로 안내했다. 안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켜져 있고 그 아래 커다란 음식상에는 요란한 음식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그 남자는 중앙 자리를 경우에게 권한다. 아닙니다. 저는 이쪽에 앉겠습니다. 제가 앉으시라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비는 닥터 김이니까요. 닥터 김이요? 저는 닥터가 아닙니다. 글쎄 앉으십시오. 경우는 하는 수 없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손님들이라 하지만 모두 친척들인 것 같았다. 음식이 다 나오고 드디어 경우가 궁금해하던 아이와 엄마가 나타났다. 초대된 사람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면서 웃음 띤 얼굴로 나와 아빠인 듯한 아까 그 남자한테 뽀뽀를 하더니 경우한테로 와서 뽀뽀를 하게 한다. 사람들이 다시 축하 박수를 쳤다. 경우는 영문 모르고 얼굴을 붉히면서 긴장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의 첫 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한테 행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우리한테 감사와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감사와 용서를 여러분 앞에서 표시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닥터 김입니다. 아직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경우는 점점 목이 말라서 혓바닥이 말려 올라간다. 아이 이야기라면 경우의 병원에서 기억과 연결되는 것일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먼저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부탁합니다. 경우의 표정이 다소 험악해지자 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하겠다고 양보했다. 그 두 남자는 안방으로 건너갔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따라 들어왔다. 우선 제가 누구인지를 밝혀야겠지요. 저는 3년 전 닥터 김이 분만을 맡았을 때 아내와 아기를 한꺼번에 잃었던 남자입니다. 경우는 아찔하였다. 그 뒤 절망으로 살다가 작년에 이 여인을 만나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요. 경우는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경우의 기분을 살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제 말만 할 뿐이었다. 하느님은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이 여인을 만나 서로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유복자랍니다. 우리한테 행복과 감사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르쳐준 아이입니다. 이제 경우는 그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닥터김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은 의사이기를 포기하셨더군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행복을 나누어 드릴 차례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이제부터 발을 펴고 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우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얼마나 무겁고 어둡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왔는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아주 잘 키우면서 뜻있게 살아갈 겁니다. 선생님도 우리처럼 뜻있게 살아주십시오. 약속하시지요? 병원으로 돌아가시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축배를 들죠. 그리고 사진도 함께 찍읍시다. 이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군요. 그동안 저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 의사의 장례를 무참하게 짓밟고 제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 마주서 있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모두 각기 다르지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부터 아이의 돌잔치가 즐겁게 벌어질 판이었다. 이 아이를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경우한테 아이를 넘기는 여인이 경우의 인생을 햇빛 속으로 끌어내준 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맙기 그지없었다. 마음속으로 그 여인의 손등에 감사의 입맞춤을 보냈다.